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네. 눈매 교정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만은 별로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쌍꺼풀수의 가장 기본적인 절개법, 매몰법 네. 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이제 쌍꺼풀수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 눈의 기능, 권한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 중에서 눈이 얼마나 또렷이 떠지는가, 눈 떠질 힘을 네. 체크해야 되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 눈의 1번 기능이 네. 눈을 떠서 네. 앞을 보는 거니까 네. 눈이 있는데 눈이 안 떠진다. 그럼 뭐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네. 눈 뜨는 기능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눈매 교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눈이 얼만큼 떠지는가 하는 걸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눈꺼풀이 아래를 봤을 때부터 위까지의 거리를 재는데요. 잘 안 떠지는 분은 이마나 눈썹을 치켜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본인이나 딴 사람이 눌러주고요. 눈꺼풀을 가장 아래로 봤을 때부터 가장 위를 볼 때까지 거리를 체크하는데 보통 한 1cm, 10mm 정도 이상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이 안 돼서 거의 없거나 한 5mm 이하다. 그럼 이거는 매우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5에서 10mm 정도에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진짜 눈 뜨는 힘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수치적인 것보다 까만 눈동자에 네. 이렇게 있으면 동공. 눈동자에 동공이 네. 있고 그게 홍채가 있죠. 네. 그러니까 동공이 다 노출되고 네. 홍채가 조금 닿을 정도로 돼 있으면 네.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한 1, 2mm 약간 닿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뭐 3mm 동공이 반쯤 가린다든지 동공 자체가 가리게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홍채를 가려야 네. 되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건데 눈썹을 치켜뜨게 되니까 그렇죠.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눈매 교정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들 환자분들이 원래 이야기를 해서 그 우리나라 말 그대로 하면은 뭐 눈매가 예뻐져야 되는 수술인데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그 정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그 시중에서 쓰는 말이 좀 의미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쓰는 말의 뜻은 눈이 좀 덜 떠지는데 이걸 좀 더 확실히 잘 떠지게 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주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쁘게 해주겠다. 예. 좋은 이야기예요.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다 행복해요. 네. 눈매 교정을 해서 얼굴 예쁘게 해주겠다. 성형외과 의사만은 별로 믿지 마세요. 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들은 오늘도 그런 분이 오셨는데 다른 성형외과 참 대답할 곤란해. 다른 성형외과한테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왔다. 오늘 본 환자는 눈이 너무 떠져요. 눈이 너무 떠져서 위에 하얀 게 보일 정도로까지 아주 힘을 써서 눈을 뜨면 그것까지 보이는데 거기다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전 뭐 다른 선생님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선생님 말씀이 좋으면 거기 가서 하라고. 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모든 쌍꺼풀 수술은 눈매 교정이다. 그런데 전문적인 어느 정도? 의미에는 어느 그렇죠. 정도?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눈매 교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이 좀 개슴츠레하다, 그렇죠. 졸려 보인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 마라톤의 영웅 이봉주 선수 같은 분들도 그 눈 떠지는 게 또렷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눈에서 필요한지 선생님은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알 때는 눈매 교정이라는 뜻도 알아야 되지만 또 이분들이 이제 안검하수하고 약간 혼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안검하수라는 거는 우리가 안구가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조금 이렇게 덜 떠져서 동공을 닫게 되면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검하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검하수를 크게 나눠보면 진성 안검하수 혹은 뭐 가성 안검하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눈 떠지는 근육이 자체가 잘 안 돼서 눈이 덜 떠지는 경우 이런 거고 근육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진성 안검하수입니다. 이게 진짜 안검하수고요. 만약에 이게 있다고 치면은 만약 선천적이면 아주 어려서부터 일찍 이걸 수술해줘서 눈이 잘 떠지게 해줘야 되고, 또 혹시 다쳤다거나 해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진짜 이런 안검하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성 안검하수라는 거는 눈 떠지는 기능은 정상인데 눈꺼풀이 피부가 많이 처졌다든지 이쪽에 몽고주름이 굉장히 강해서 눈앞을 가린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눈의 근육에는 기능에 관계없이 눈꺼풀이 처진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검하수는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말로 가성자를 생략하고 그냥 안검하수다,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 가성이라고 하는 건 쌍꺼풀이 없어서 피부가 많이 처. 그렇죠. 앞으로 커튼처럼 처져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꺼풀이 없이 눈이 조그만 사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살짝만 눈썹 그 처진 거를 커튼을 걷어주면 눈이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진성 안검 하수분들은 아무리 눈썹을 걷어도 눈동자가 좀 흐릿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눈이 다 그 안검 하수가 있어서 눈이 다 떠지지 않으면은 쌍꺼풀이 좀 크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가 많아요. 그럼 이 눈매 교정을 네. 지나치게 많이들 눈매 교정을 한다고 사실 눈을 더 뜨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아침에 졸릴 때는 아무리 눈 뜨려고 해도 크게 못 떠요. 잘 안 되죠.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눈을 크게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뜨는 힘도 우리가 팔을 확 당길 때 그리고 천천히 당길 때 다르듯이 이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을 쓸 때 안 쓸 때 또 다르거든요. 근데 항상 힘을 눈을 떨어뜨린 상태로 해놓으면 놀라서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연 눈동을 보게 돼요. 부릅뜨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부릅뜨는 정확한 네. 표현이시네. 저는 요새 텔레비 그 앵커 우먼들 보면 네. 앵커시 예쁜 분들이 네. 인형같이 예쁘시잖아요. 네. 내 눈이 부릅뜬 눈으로 되는 거 보면 아 네. 하셨구나.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 아까 이 홍채 1mm 덮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 이렇게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부릅뜬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수술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분은 항상 부릅뜬 상태로 있는 거 이거 이 근육이 긴장되고 불편한 거죠 사실은. 아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보는 겁니다. 사람이 불편합니다. 진짜로 안검 하수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뭐 우리 다 같이 하는 방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기 파란 근육을 잡아당겨서 눈을 더 뜨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파란 근육을 잡아당기는 방법이 피부로부터 접근해서 잡아당기는 방법, 또 눈 점막 안쪽에서 눈 안쪽에서 점막을 통해서 접근하는 하는 방법 두 가지요. 눈 안쪽에서 하면 이제 흉터가 안 보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를 절개하고 할 수도 있고 눈 속으로도 할 수도 있다. 요새 또 비절개 네, 매몰법을 이용해서 한다. 네. 근데 뭐 제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매몰법 해가지고 약간 좋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쉽지 않죠. 그건 조금은 네. 그 좀 의문이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하시는 거는 아마 우리가 매몰할 때 우리가 크게 자를 때는 이제 이게 심한 경우가 어느 정도 온 거고요. 이랬을 때는 앞으로 절개를 하면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박사님 저희들 하듯이 이제 근육을 아까 그 파란 근육을 조절해서 네. 이제 하는데 이런 경우도 뭐 좌우가 다른 경우는 한쪽은 좀 많이 당기고 한쪽은 덜 당기고 해서 좌우를 잘 맞추고 그것도 알맞게 눈이 잘 떠져서 눈이 또 잘 감기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수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매 교정이라 하면 아무래도 매몰 수술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 안검의 이 뒤쪽 점막 쪽으로 가면은 그 뮬러 근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뮬러 근육을 좀 접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눈이 약간 잘 떠지게 하는 아마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나 하고 또 그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널리 퍼진 수술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는 근육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있다. 이 앞쪽에 있는 상안검 거근, 리베이터, 올린다는 근육이 굉장히 강한 근육이다.
뒤에 있는 그 뮬러 근육은 좀 약한 근육이지만 매몰 방법할 때 눈 뒤로 해서 점막으로 하면은 크게 절개를 안 하고도 약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매몰하시는 분은 뒤쪽으로 점막을 하시는 방법. 이게 심하다. 나는 이렇게 하면 눈이 눈썹을 치켜 떠야지만 눈이 떠진다. 아니면 한쪽이 굉장히 내려와 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상안검 거근 앞쪽으로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술을 할 때 이제 그 우리 위팀이라는 이야기도 우리 위팀. 하죠. 그거는 참 이것도 누가 잘 만드셨어요, 말씀 그래요. 그죠? 아니 근데 이건 네. 뭐 제가 아는 분이 만들었는데 네. 말이 간단하죠. 위를 튼다는 네, 거죠. 위쪽으로 튼 거죠. 그러니까 저 몽고 좀 튼다든지 네. 또 밑팀을 한다든지 네. 하던 식으로 네. 위를 절개해서 피부를 그렇죠. 끌어올려서 이게 특히 뭐, 이제 앞팁을 할 때 이 앞팁을 너무 하기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트는 거죠. 그렇죠. 위쪽으로 트고 대개는 여기 이제 대개는 그 몽고주림이라는 게 피부와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 조직을 잘 절제해주면 앞이 많이 열려서 훨씬 시원한 눈이 된다. 뭐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눈매 교정이니까 그럼 다 눈매를 교정하는 겁니다. 앞을 트는 것도 눈매 교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눈매 교정의 진실된 말은 완전히 또렷이 떠지지 않고 약간 졸려온 눈을 좀 또렷이 해준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너무 또 부릅뜬 눈을 만들면 더 싫다고 생각할 수 눈매 있다. 교정술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부작용 뭐 네. 말씀 나오신 김에 한번 또 정리해 보시면 네, 눈이 안 감긴다, 뭐 그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짝짝이다. 짝짝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듯이 양쪽이 다를 경우에는 특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쌍꺼풀수술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재수할 확률 한 5% 안팎 된다. 풀리거나 뭐 이런 고칠 수 있는 확률. 예, 그러면 눈매 교정술을 할 경우에 고칠 수 있는 확률, 고쳐야 될 확률, 예, 한 20%는 될 수 있다. 왜? 특히 양쪽 눈이 좀 덜 떠지고 양쪽이 차이 나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조정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수술이라고 재수술이라고 있죠. 재수술이죠. 굉장히 조절하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출 때 다시 음식을 만든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간을 맞춘다. 네. 네, 저희도 수술이 일회적 수술을 통해서 네. 완벽히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간을 맞추는 방법으로 네.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수술 중에 네. 이제 환자분이 눈을 떠보면서 좌우를 맞추는데 만약에 한쪽 눈이 2mm가 덜 떠진다. 그래서 근육을 2mm를 강화시켜서 떠지게 하면은 똑같아질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쪽 눈이 강하게 떠지면 반대쪽 눈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 잘 될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보고 조금 덜 해보고 간을 맞춰서 이 정도가 좋겠구나 하고 딱 맞추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술하는 사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잠깐 경험이라면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경험과 지식과 뭐 상황을 봐서 최선을 다해도 양쪽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눈매 교정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으로 잘 떠지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이라든지 절개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눈이 잘 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고요. 또 굉장히 많이 덮였을 경우, 또 근육이 너무 두꺼워서 잘 덜 떠질 경우, 이럴 경우에 눈매 교정을 하면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쌍꺼풀이 많이 풀리는 거를 좀 덜 풀리게 할 수 있어요. 눈이 잘 떠지면 그만큼 쌍꺼풀이 덜 풀립니다. 근데 눈이 덜 떠지면 잘 풀리겠죠. 또 하나 눈매 교정을 했을 때는 수술 후에는 환자분이 좀 더 기다리는 그 회복 과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로 올렸는데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경우에 기다려 보시면 우리 몸이라는 건 참 그 오묘해서 그 근육의 힘을 스스로가 조절해 나가면서 맨 처음엔 차이가 한 1, 2mm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없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고 회복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고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마 한없이 수술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매 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의, 또 수술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회복하는 거, 또
주사적으로 경험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눈매 교정을 하면 안 됩니다. 무릎도 안 돼요. 아, 제가 아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